그래서 근데 이게 다른 정당에서 초청받아서 오는 건 처음이라 여기 제가 와도 되는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평가직이나 학원에서 되는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자기 집에 불렀는데도 나온 평가로 갖고 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도 그냥 왔습니다. 왔고요. 그 아까 전에 발제에 거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던데 이번 대선에서 기업신당 분들이 얘기했던 동탄 모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이준석 후보, 이준석 의원이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건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거든요. 2030 유권자 수가 통계를 찾아보면 한 1,3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남성을 자르면 670만 명 정도 되고, 그걸 다 기업신당에서 가져와도 670만 표예요. 그냥 전국 선거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지난번 처음 나왔던 전당대회처럼 다른 어떤 세대, 다른 계층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준석 당시 후보가 대구에 가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기성세대에 치받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 구조상 노년층만으로는 앞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랑 손잡아야 된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동맹을 맺었던 건데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전성만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존경하는 천하람 원내대표 지난번에 국민의힘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셨을 때도 보면 그때는 그 전에 본인이 출마했던 전당대회랑은 달리 그 당내 노년층과 싸우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한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있을 때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타겟 유권자층을 뭘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다른 유권자층과 동맹 혹은 연대를 해서 확장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아까 제가 말한 최대치가 2030 남성들 다 합쳐도 670만 표인데 그냥 고립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거 때 행보들을 보면 학식 먹자 뭐 이런 거 막 많이 해서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개를 보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20, 30대 남성들이랑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분들의 지지는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받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의아했습니다. 동탄이야 그때는 이재명 후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김문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라서 유권자들이 보고 저희 당이 되겠습니다면 시원찮은 사람 공천했다 그러면 뒤집을 수가 있지만 대선이나 전국 선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지지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온 분들이 대부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지지를 어떻게 확장해 가야 되는데 마치 아직 검증이 다 덜 끝난 사람을 대하듯이 판단하는 게 동탄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패착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대표적으로 그 아까 국민연금개혁 말씀 주셨습니다만 연금개혁 자체로만 보면 저도 민주당 내에서 아마 젊은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기업신당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 입장인데 근데 대통령 후보로 치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 국회 내에야 당연히 2030 대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노인 대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전 국민을 놓고 뭔가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과반이 5060 세대입니다. 이 5060 세대가 왜 자영업을 하느냐?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재고용이 되기는 되게 어려운 분들이에요. 나이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오해와 달리 연금 생활을 못하죠. 이분들이. 연금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면 빚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모아서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개 폐업된 그 자영업자들 중에 5060들 보면 상당 부분, 거의 과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들이 많이 졌기 때문에 특히 그 전에 코로나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방역은 국가가 하고 국가가 칭찬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비용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뭔가 그 비용 보충을 안 해줬거든요, 나라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당신들 그냥 기득권이다, 이를테면 미래세대 정통 빼가지고 맞지만 일견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힘든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분이면 그런 분들한테 연금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030이나 미래세대의 몫을 가져가는 부분이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다른 벌충할 수 있는 노인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식목자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여성들 더 많이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기억신당이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데이터에 대해서 누구보다 변명을 많이 하는 정당입니다.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왔으면 저희가 비호감도를 낮춰보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원래 제3지대는 비호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21년 그 대선 때 보면 호감도가 제일 높았던 후보가 누구냐면 안철수예요. 윤석열, 이재명보다 안철수가 더 높았거든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구도에 따라서 그리고 후보가 어떤 행보를 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데 원래 호감도는 이 제3지대가 낮을 수밖에 없다, 배우보다 높다. 그러면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갈라치기 혐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데이터로 나오는 게 여성 지지율이 저렇게 낮다면 그것도 같은 코호트 세대 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여성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혐오 갈라치기 이런 얘기 선동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행보를 가져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고 하던 대로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약하면 이 유권자층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개혁신당은 그걸 넘어서서 여성들이랑 동맹을 맺든 아니면 기성세대의 일부랑 동맹을 맺든 그것도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했던 것처럼 세대 포위론 비판하는 사람도 많겠습니다만 노년층에게 손을 내밀든 그런 식의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지 않고 이때까지 했던 대로만 했다. 아까 특정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보가. 가령 제3차 토론에서 있었던 그 발언들도 보면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런 발언이 팩트다 아니다 잘못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유권자층을 건드리겠습니까 사실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어필하고 싶은 유권자층이. 저는 이 얘기는 국민의힘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한국의 인구 구조상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서는 보수가 좀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들 아니면 노년 세대들 뭔가 이 복합 갈등을 좀 조정을 해서 하나로 좁힐 수 있는 정치를 모색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